자, 이번에는 가군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걸 어떤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냐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몸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이제 가군동량 보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인데 앞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중심축에 대해서 질량 분포를 좀 멀리 했을 때, 이때와 중심축에 대해서 질량을 조금 더 가까이 회전 중심 쪽으로 질량을 모았을 때 회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이란 MV, 운동량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의 조건은 자,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F는 뉴턴 2법칙입니다. F는 MA, M이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델타 안으로 집어넣어도 가능할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MV는 다시 운동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뉴턴 2법칙, R자의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R자 힘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R자 힘이 0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R자 힘이 0인 조건은 P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면 R자 힘이 0인 경우입니다. 즉, 자, 수학 시간에 자, 요식을 이제 자, 뉴턴 2법칙을 이렇게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수학을 활용해서 d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얘가 0인 경우는 시간에 대한 p 값을 운동량을 미분을 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p가 상수일 때죠. 상수. p가 상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p가 일정할 때는 R자 힘이 0입니다. 반대로 R자 힘이 0일 때는 p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체자료는 상호작용력이 0일 때는 항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즉 R자 힘이 0일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의 조건이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가군동량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군동량이 도대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군동량의 보존 조건, 좀 전에 운동량 보존 조건을 설명을 했는데 가군동량의 보존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설명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각속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각속도는 뭐냐면 자, 원에서 어떤 회전운동이 물체가 회전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원 궤적상의 회전운동 A에서 B까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각도가 세타라는 각도만큼 회전한 경우를 고려를 좀 합시다. 세타가 움직인 이 물체가 움직인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호의 길이를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건데 이 원호의 길이가 움직인 거리겠죠. 이걸 L이라고 합시다. L이고 원이니까 반지름을 R로 뒀을 때 자, 세타는 수학적으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런 관계가 있죠. 자, 각도 세타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걸 호도법이라고도 하죠. 이때 길이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세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도 10도, 20도, 30도, 90도, 360도 이런 게 아니고 이때 사용하는 요 세타는 라디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디안은 단위가 없는,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어떤 각도 단위라고 표현을 하죠. 1라디안이는 그러면 요식에 의하면 1라디안 이 값 세타 값이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반지름과 이게 같아야 되니까 이 호의 길이가 R만큼 이 반지름과 일치할 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뭐 이런 과정으로 했을 때 360도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반지름에 대한 이 한 바퀴의 비율, 이 비율은 2파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 수학에서 많이 여러분들 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세타는 R분의 L이고, 자, 각속도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할 건데, 각속도 보통 오메가라고 씁니다. 오메가는 그러니까 회전각을 시간으로 나누는 걸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각도가 라디안이고, 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위가 아닌 무차원의 단위인 라디안 퍼 세크. 요걸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도 돌아간 걸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세타는 오메가 t, 오메가가 t분의 세타니까 세타는 오메가 t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도는 선속도입니다. 선속도 V는 t분의 s. 이거 많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t분의 s. 그러니까 이 각속도는 선속도하고 다른 겁니다. 선속도는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고 각속도는 시간분의 움직인 각도입니다. 그래서 각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각속도와 선속도 여기에서 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특정 각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등속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이 V와 이 각속도 오메가의 관계식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V는 T분의 S인데 이 경우에 움직인 거리가 요게 S죠. 근데 요거 아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보통 썼으니까 V는 T분의 L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는 각속도 T분의 세타에서 자, 여기에서 T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자, 쌤이 지금 좀 헷갈렸는데, 그렇죠. 세타는 R분의 L이죠. 세타는 R분의 L. 세타 대신에 R분의 L을 넣습니다. 세타 대신에 R분의 L을 넣고, T는 그대로 왔습니다. T. 됐나요? 그대로 했고,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T분의 L이 뭐냐면, 바로 V죠. 그래서 T분의 L을 V, 그리고 R은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는 R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V는 R 오메가. 자,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식. V는 R 오메가. 그리고 각속도와 선속도는 벡터 값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죠. 선속도 벡터. 벡터는 이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V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V의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죠.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도 방향이 있습니다. 각속도도 방향이 있는데
각속도의 크기는 아까 R 오메가라고 했죠. V는 R분의 V. 자, V를 알고 R을 알았을 때는 R분의 V. 이게 오메가의 크기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지금 이 경우에 위쪽 방향이 오메가의 방향인데, 자, 이 방향을 찾는 규칙은 이겁니다.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V의 방향, 반식의 방향이죠. 반식의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엄지의 방향이 바로 오메가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V방. V가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회전 방향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방향을 내 손을 감쌌을 때 엄지의 방향이 오메가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 규칙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각속도 벡터의 방향,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물체가 움직이면 일단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지금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KR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판자 형태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이제 중심축에 따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회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회전체 중에 특히 여기 빨간색 아주 작은 부분, M1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회전 중심에 대해서 이 수직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이놈의 운동 에너지를 일단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운동 에너지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소 질량 mi, 미소 질량이 가지고 있는 속도 vi의 제곱 2분의 1.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식으로 운동 에너지 크기 mi 부분의 운동 에너지 크기를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요게 자, 작은 점자인데 그리고 이 vi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v와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식에 의해서 v는 r 오메가죠. 그래서 v 대신에 r 오메가를 썼습니다. r 오메가. 그런데 r은 여기서 요 i 질량 mi가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ri라고 표현했습니다. ri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됐나요? 자,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메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오메가는 여기에 첨자 i가 안 붙어 있죠.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이 여기에 있는 모든 물체가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동일한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도는 똑같죠. 얘가 10도 돌아갔을 때 얘도 10도 돌아갑니다. 회전축에 대해서. 맞나요? 그래서 하나의 물체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물체는 어떤 회전 중심축에서 돌아갈 때 오메가, 즉 각속도는 모든 어떤 임의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오메가가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첨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전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 작은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KR은 2분의 1 MI RI 오메가 제곱 이놈을 전체 합 시그마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좀 오류가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거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식에다가 그냥 시그마만 표현한 겁니다. 시그마만 표현했고, 자, 여기에서 상수는 빼내면 되기 때문에, 자, 상수는 빼냈습니다. 2분의 1 상수는 빼냈고, 오메가도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오메가를 빼냈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값이 뭐냐면 바로 여기인데,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요걸 이제 I라고 표현하고, 이걸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관성 모멘트.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KR로 표현하고 2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MI, RI의 제곱, 전체 괄호하고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시그마 MI, RI의 제곱. 그러니까 MI, RI는 그러니까 임의의 지점의 아주 작은 질량 곱하기 그 질량이 존재하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걸 제곱한 걸 전부 다 더한 걸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걸 보통 I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시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요걸 I라고 썼기 때문에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됐나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연속체라고 했을 때 어떤 회전 중심에 대해서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질량이 대부분이 이렇게 뭐 얘는 실로 묶여져 있고 얘가 회전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고려했을 때 얘는 실이고 얘는 어떤 뭐 쇠구슬이다 하면 얘의 어떤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면 이 질량은 거의 영향을 안 주겠죠. 이런 경우에는 I 값은 mr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의 질량이 m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r일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게 이런 이 물체 전체의 질량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질량이 전체적인 회전축으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을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실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공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좀 더 분리를 시켜서 이제 구분해서 좀 설명할 건데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EK,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는 조금 전에 배웠지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 P는 mv. 자, 여기에서 mv, mv는 여기에 들어있죠. mv, v 제곱까지 하게, 여기에서 m과 여기에서 v를 끄집어낸 걸 이걸 선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운동량이라고 했지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선 운동량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서 i와 오메가를 끄집어내 갖고 무슨 표현이 가능할 건데, 요걸 L로 쓰고 요걸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왜 선 운동량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 각 운동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선 운동량, 기존에는 그냥 운동량이라고 했지만 앞에 한자 더 붙여서 선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I 오메가를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I가 뭐라고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요 식에서 델타 T분의 델타 P, 선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요걸 R자 힘 F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각 운동량의 변화량,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요거 타우라고 읽는데 타우라고 쓰고 보통 토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크, 다른 말로는 돌림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림힘. 그래서 만약에 F가 0인 경우는 바로 운동량이 일정한 경우, 바로 선운동량 보존 조건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토크가 0인 경우는 L이 일정하고 L이 일정하니까 이걸 가운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 조건이 뭐냐 하면 돌림 힘이 0인 경우가 바로 가운동량 보존 조건입니다. 선운동량 보존 조건이 뭐냐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조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자, 각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량.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가군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걸 이제 우리는 토크라고 하고, 토크가 0일 때, 돌림힘이 0일 때는 어떠냐면 L이 일정하고, L이 일정한 걸 우리는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L이 뭔데? I 오메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고, I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mr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mr 제곱. 그래서 처음 가구 운동량, 자, 처음이라고 해갖고, 첨자를 제로를 붙였습니다. 제로. I 오메가, 가구 운동량이라고 했죠. 처음 가구 운동량은 나중 가구 운동량과 같다. 이 가구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킨 예입니다. 가구 운동량 보존. 처음 가구 운동량과 나중 가구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다. 이걸 가구 운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구 운동량 보존의 사례를 예를 들 건데, 이제 드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볼 건데, 드론은 특징이 뭐냐면 날개가 보통 이제 4개가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에 있는 이 날개의 형태가 회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시계 방향.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그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또 동일한데, 반대쪽에 있는 회전 방향은 또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뭐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은 회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왜 이러냐면, 자, 여기에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대각선이라고 했죠. 대각선에 있는 프로펠러는 회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이걸 가군동량, 오른손 법칙으로 가군동량의 크기가 어느 쪽이냐면 위쪽으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자, 엄지 방향이 위쪽을 가리키죠. 이 가구 운동량의 크기를 동일하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가구 운동량이 존재하고, 자, 프로펠러가 또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아래쪽 방향의 가구 운동량이 존재합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인 가구 운동량의 크기는 제로입니다. 됐나요? 전체 가구 운동량은 제로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빨간색 프로펠러, 빨간색에 해당하는 가구 운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각속도가 빨라지고, 각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전에는 전체 가구 운동량의 크기가 0이었죠. 그런데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방향의 가구 운동량의 크기가 살아남는 거죠. 처음의 L과 나중의 L이 같아야 되는데, 나중의 L, 가구 운동량, 다시 쓸까요? 처음의 가구 운동량과 나중의 가구 운동량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의 가구 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나중에 가구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이 커지니까 아래쪽 방향이 좀 없던 것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이 운동량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의 새로운 가구 운동량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몸통 전체가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드론이 오른쪽으로, 이 호버링이라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던 상태에서 이 카메라 눈이 이 정면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쓱 돌아가는 이런 기능이 이런 식으로 요 빨간색 가구 운동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른쪽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 전환에서 이제 드론의 가구 운동량 가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드론의 이 방향 조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